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년간의 마법 같은 기적이라는 책을 이렇게 여러분과 읽고 싶어서 들고 나왔어요. 이 책은 치매 아빠와 함께 이루어낸 감동 행복 프로젝트, 이렇게 책이 적혀 있는데요. 딸과 치매를 앓고 있는 아빠가 같이 보낸 그런 7년간의 행복했던 그런 에피소드를 이 책에 담고 있어요. 왠지 슬플 것 같지만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너무 웃음도 나오고 가끔은 슬픈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정말 이 책을 쓰신 노시님 작가분이 사랑하는 아빠를 위해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그때그때 만들어서 아빠에게 실행하고 같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런 모습들에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환자가 집에 있다는 게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그런 슬픔을 떨쳐버리고 그 아빠가 계셨던 그 7년이라는 그런 세월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빠랑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던 그런 순간순간들에 너무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근데 너무 읽으면서 너무 막 웃음도 나오고 그랬던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뭔가 저는 이렇게 아빠라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다시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이렇게 가정에서 보면 왜 아빠들이 조금 외로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그런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들은 엄마들하고는 대화를 많이 하지만 왠지 아빠들은 무뚝뚝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아빠들하고는 없잖아요. 조금 아빠들을 어려워하죠, 보통 가정에서. 근데 그런 아빠들하고도 조금 대화를 많이 하고 해서 외롭지 않은 그런 가장의 자리를 만들어 드리면 좋지 않느냐,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제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프롤로그. 평생도록 잊지 못할 것이다. 그토록 아름다운 기적을. 아빠는 가려던 길을 멈추고 울고 있던 내게 다가왔다. 그렇게 7년 동안 아빠는 내 곁에 머무르며 내 인생 최고의 시간을 선물해 주었다. 지구인 중에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 나는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 중 하나를 알고 있다. 바로 나다. 지금부터 그 엄청난 얘기를 털어놓겠다. 아빠는 중환자실에서 홀로 사투를 벌였다. 아버님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병원 측의 얘기들이 나의 심장을 옥죄해왔다. 이렇게 아빠를 잃게 되는 건가? 해준 것보다 못해준 게 더 많은데. 함께 해야 할 일들이 가득한데. 아빠와 싸울 추억들이 한참이나 남았는데. 나와 가족들은 아빠에게 가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아빠의 상태는 점점 더 안 좋아졌다. 그런 아빠를 잠깐 동안 면회하고 돌아오는 길. 붐비는 버스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아니,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그냥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다. 생명빛을 잃어가는 아빠에게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는 내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나는 호주머니에서 아빠 사진을 꺼내 한참을 쳐다봤다. 사진에서 아빠는 나를 향해 환하게 미소 지으며 항상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말했다. 신임아, 아빠 괜찮아. 우리 딸 예쁘게, 예쁘게. 그 순간 깨달았다. 아빠가 내 곁에 있었던 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수많은 성공과 부와 행복만 쫓았던 내게 아빠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엄청난 보물이었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나는 아빠가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다. 미친 듯이 간절하게. 아빠는 신임이와 가족들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빠에게 분명히 기적이 일어난다. 아니, 이미 일어나고 있다. 나는 아빠를 다시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내 손에 들린 아빠 사진을 쳐다보며 절실하게 얘기했다. 아빠, 못난 나에게 시간을 더 줘. 기다릴게. 지금은 아닌 거 알지? 우리들 곁으로 다시 와줘. 그렇게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미친 사람처럼 수없이 기도하고 꿈꾸고 바랬다. 아, 정말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했던가? 나의 기도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던 아빠는 며칠 후 호흡기 없이도 스스로 숨을 쉬기 시작했고 상태가 급속도로 좋아졌다. 병원 측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며 놀라워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아빠는 가족들 곁으로 돌아왔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집으로 돌아온 것이다. 아빠는 예전처럼 하품도 하고 코도 풀었다. 예쁜 눈에는 눈곱도 꼈다. 너무나 그리웠던 그 목소리로 신임아, 신임아 하며 나의 이름을 불렀다. 퇴근 준비 중인 내게 전화를 걸어 신임아, 왜 이리 안 오냐? 많이 늦냐? 하고 물으며 귀여운 잔소리도 했다. 그 모든 순간이 꿈만 같았다. 정말 믿기지가 않았다. 그렇게 다시 찾은 아빠와의 솜사탕 같은 첫 휴일을 맞게 된 어느 날, 나는 헬쑥한 아빠의 볼을 살짝 꼬집었다. 아빠는 몇 개 남지 않은 치아를 드러내며 환한 미소를 머금으며 물었다. 신임아, 왜 꼬집냐? 나는 아빠의 팔에 팔짱을 꼈다. 아빠, 이거 꿈 아니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우리 아빠 맞지? 오냐, 깡패야. 내가 네 아빠 맞다. 아빠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나에게 소중한 기회가 다시 찾아온 것이다. 나는 아빠가 곁에 계신 이 순간이 안개처럼 사라지기 전에 아빠를 더 많이 사랑하기로 결심했다. 그간 외롭고 쓸쓸하게만 지내왔던 외톨이 아빠에게 매일매일 엄청난 행복을 선물해 주기로 결심했다. 언제 또 찾아올지 모를 아빠와의 가슴 아픈 이별 앞에 절대로 후회스러운 일을 만들지 않기로 다짐했다. 이 책은 기적같이 다시 돌아온 아빠와 함께 보낸 7년간의 마법 같은 이야기다. 그 기간 동안 나는 아빠를 우주 최고의 행복한 아빠로 만들기 위해 수많은 작전을 세우고 또 성공시켰다. 아빠를 무진장 괴롭혔던 도사와 단판을 짓기도 했고 아빠가 어마어마한 부자인 걸 증명해 주기 위해 007 가방에 돈을 잔뜩 담아 전달하기도 했으며 최첨단 특수 칩을 아빠 몸에 심기도 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경호원들과 팀을 이뤄 아빠를 밀착 경호하기도 했고 아빠와 합심하여 데이트 폭력의 수렁에 빠진 여자 후배를 구출해내기도 했다. 그 외에도 기저귀 패션쇼를 성공리에 치러냈고 애기똥 특허를 통해 지구를 보호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짜냈다. 아빠와 나 사이에는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셀 수 없이 펼쳐졌다. 이 책에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가득 담겨 있다. 내가 책을 쓰게 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사실 나는 할머니가 된 후에야 이 책을 쓰려고 계획했었다. 그런데 한 해 한 해 지나갈 때마다 아빠와의 소중한 추억을 조금씩 잊어가는 나를 발견했다.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다. 아빠와 함께 했던 이 기적 같은 경험들을 잊지 않고 남겨두기 위해서. 둘째,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 단 한 명에게라도 아주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썼다. 이 지구에 사는 누군가는 분명 나처럼 치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를 곁에 두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다. 치매 아빠와 함께 누구보다 행복한 7년을 보낸 나의 이야기들을. 자, 이제 아빠와 나의 추억여행에 독자들을 초대한다. 엉뚱발랄하면서도 마법 같았던 7년으로의 추억여행. 우리 아빠와 함께 떠나보지 않겠는가? 잠깐, 여행을 떠나기 전에 가급적 안전벨트를 매주시기 바란다. 솔직히 살짝 웃겨서 배꼽을 잡다 뒤로 넘어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 자, 그럼 출발해보자. 세계 최고의 경호팀.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아빠는 대답 없이 벌써 수시간째 현관문 쪽만 노려보고 서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현관문을 조심스레 열고 고개를 내밀어 두리번거렸다. 왜? 아빠, 누구 있어? 아빠는 황급히 문을 닫으며 검지손가락을 입에 갖다 댔다. 쉿, 조용히 해라. 병원에서 나 잡으러 올 거다. 아빠의 불안 상태가 더욱 심해져 자신을 잡으러 올 사람이 일반인에서 병원 관계자로 바뀌었다. 그로 인해 아빠의 불안은 최고도에 달했다. 나는 아빠가 걱정되어 며칠간 출근을 하지 않고 아빠 옆에 있어드렸다. 그리고 그날도 어김없이 새로운 작전을 실행했다. 우선 불안에 떨고 있는 아빠의 손을 끌어 식탁에 앉혔다. 곧이어 엄청 중요한 얘기를 꺼낼 듯 자세를 바로잡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어느 누구도 아빠를 잡아갈 수 없어. 우리 집 주변, 특히 우리 아파트 1층에는 특수 요원들이 쫙 깔렸어. 아빠가 세계적으로 위대한 인물임을 알고 미국 FBI뿐 아니라 전 세계에 내노로 하는 특수 요원들, 또 한국에서도 강한 걸로 손꼽히는 특전사들이 사복 차림으로 아빠를 보호하고 있어. 그러면서 아빠가 괜찮은지 수시로 나에게 물어보고 있어. 가만히 내 얘기 듣던 아빠가 갑자기 벌떡 일어섰다. 신임아, 순간 긴장했다. 응, 아빠. 너 왜 자꾸 거짓말을 하냐, 응? 순간 너무 놀라 침을 꼴깍 삼켰다. 내 얼굴은 시뻘개졌고 말까지 더듬었다. 아, 아빠,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뭐가 잘났다고 FBI에서 날 지킨다는 거냐, 응? 나름 논리 있는 반박이었다.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 저기 일단 아빠의 시선을 피하고 고개를 숙였다. 참 희한했다. 그동안 아무리 말이 안 되는 작전을 펼쳐도 잘 믿어줬던 아빠였는데 이번 경호 작전만큼은 무진장 안 믿어졌다. 어쩌지? 정말 큰일이었다. 여기서 들키면 진짜 안 되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 안절부절 못하고 있던 그때 하늘이 도우신 걸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사무실 전화였다. 어머, 경호팀에서 전화 왔다. 잠시만. 나는 전화기를 들고 작은 방으로 뛰어갔다. 아니, 도망갔다. 업무 전화를 마친 뒤 거실로 나오자 아빠가 걷고 있었다. 나는 아빠의 눈치를 슬쩍 살피며 큰 소리로 말했다. 방금 특전사침 전화 왔는데 아빠 편안히 잘 계시는지 묻네. 오늘 뭐 드셨는지도 묻고. 아우, 질문이 너무 많아. 무조건 다 얘기해 달래. 아빠 완벽히 지킨다고. 아빠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나를 옆으로 쳐다보며 물었다. 신임아, 진짜냐? 당연히 진짜지. 나는 아빠의 의심을 해소해주기 위해 앞베란다 쪽으로 가서 창문을 활짝 열었다. 1층에 할아버지 한 분이 서 계셨다. 아빠, 이쪽으로 와봐, 빨리. 아빠가 내 옆으로 왔다. 저 1층 내려다 봐봐. 저 밑에 보이지? 저 사람 경호원인데 일부러 할아버지처럼 변장한 거야. 저 흰머리도 가발이고 진짜 같지? 저분 나이가 40대래.
오늘따라 변장도 완벽하다. 무술 유단자라 싸움도 정말 잘한대. 근데 저런 엄청난 요원이 아빠 지킨다고 우리 집 1층에 저렇게 잠복하고 있는 거잖아. 정말 감동스럽지 않아? 한참을 떠든 뒤 아빠를 쓱 돌아보았다. 그런데 이럴 수가. 아빠는 내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안방으로 휙 가버렸다. 내 말을 믿지 않는 게 틀림없었다. 아, 나의 작전이 큰 난관에 부딪혔다. 도대체 아빠의 불안을 어떻게 없애주지? 신이시여, 제발 답을 주세요. 제발. 그로부터 며칠 후 평소 아끼던 후배에게 문자가 왔다. 누나, 밥 좀 사줘요. 6개월 전부터 취직을 준비하고 있던 남자 후배였다. 내게 여러 번 단기 알바 자리라도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었다. 아, 후배. 나의 잔머리는 360도 공중회전을 했다. 그렇게 또 하나의 작전이 설계됐다. 아빠의 의심을 거두어줄 역할 대형 아르바이트. 후배는 흔쾌히 허락했다. 일주일 후 오전 시간 후배가 우리 아파트 앞 1층에 도착했다. 내 부탁대로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키가 183cm에 잘생기고 호리호리한 후배는 그날따라 더욱 뽀대가 났다. 우리 집은 11층. 미리 앞베란다 정중앙에 커다란 분홍색 수건을 걸어두었다. 그곳에서 잠시 후 작전이 펼쳐질 거라는 표식이었다. 아빠에게는 이미 수일 전부터 특수 경호원 얘기를 질리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아빠는 당신 딸이 정신이 반쯤 나간 건지 아니면 실제로 경호를 받는 것인지 헷갈려 하고 있을 것이다. 잠시 후 베란다 쪽으로 가 소리쳤다. 우와, 경호원이다. 저 밑에 있어. 아빠, 빨리 와, 아빠, 빨리. 아빠는 빠른 걸음으로 내 쪽으로 걸어왔다. 아빠의 시선이 창문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을 때 후배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금이야. 그리곤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어 아빠와 내 얼굴을 빼꼼히 내밀었다. 1층에 있는 후배도 우리 쪽으로 올려다보았다. 아빠의 눈에 비친 후배는 늠름한 모습의 믿음직한 젊은이였다. 잠시 후 그 후배가 어깨를 쫙 펴고 차렷 자세를 한 뒤 아빠를 올려다보면서 충성이라고 매우 크게 외치며 거수 경례를 했다. 순간 아빠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후배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후배도 그 자세 그대로 아빠를 올려다보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대로 정지되어 있었다. 아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기 저 남자 누구냐? 지금 나한테 경례한 거냐? 응, 맞아. 아빠한테 한 거잖아. 키도 정말 크시네. 저분이 합기도 8단에 특공무술 세계 1위 유단자래. 쿵푸도 세계 최강이고 대한민국 최고의 경호팀 일원이라던데? 진짜 멋있다. 근데 외국에서 온 경호팀도 100명 넘게 있다 그랬는데 저분 혼자만 보이네? 다들 숨어 계시나 보다. 그러면서 다른 경호팀을 찾는 듯 두리번거렸다. 그때 갑자기 아빠가 손으로 입을 가리더니 곧이어 눈을 비볐다.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었으나 계속 비볐다. 손을 떼자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빠 울어?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뭐라고 저런 분이 저렇게 고생을 한다냐. 아빠는 손등으로 양쪽 눈가에 고인 눈물을 슬쩍 닦아냈다. 드디어 아빠가 믿기 시작한 것 같다. 갑자기 힘이 불끈 솟았다. 더 확실히 믿게 해야겠다. 사실 경호팀들이 신분 노출 절대 안 하시는데 아빠가 하도 안 믿으니까 오늘 확인시켜주러 오셨나 보다. 진짜였구나 아빠. 나 소름 돋아. 아빠는 감격했는지 후배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나도 아빠 옆에서 손을 흔들어 주었다. 아빠 정말 감동이다. 저 특수요원들은 아빠를 지키는 일이 본인들 목숨 지키는 일과 같다고 했어. 내가 똑똑히 들었어. 아빠를 지키는 일은 그들 삶의 최고로 명예로운 일이래. 그 1시간이 넘게 후배는 우리 집 밑에서 아빠를 경호해 주었다. 걷고 또 걷고 일부러 아빠 눈에 잘 띄는 곳에서 마치 주변을 감시하듯 두리번거리며 서성여 주었다. 아빠도 그런 후배가 든든했는지 집 안을 걷다가 수시로 베란다에 얼굴을 쑥 내밀고 1층에 있는 후배를 내려다보았다.
후배 또한 걷다가 위를 올려다보고 아빠와 눈이 마주치면 즉시 차렷하고 거수 경례를 했다. 그러면 아빠도 오른 손바닥을 곧게 펴서 관자놀이에 갖다 대며 작은 목소리로 충성! 하고 외쳤다. 그 모습이 더없이 평온해 보였다. 점심시간이 되자 후배에게 문자가 왔다. 누나, 많이 걸어서 그런지 배고파요. 바로 답했다. 작전 성공이다. 좌측으로 직행하면 중국집이 있다. 삼선 짜장면 꽃배기랑 탕수육 꽃배기로 시켜 먹고 청구해라, 오바. 그날 후배는 오후 2시까지 우리 집 앞에서 열심히 역할 대행 알바를 한 뒤 돌아갔다. 아빠의 표정은 매우 밝아졌다. 드디어 당신을 위한 특수경호팀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믿게 된 것이다. 연이어 실패했던 경호작전이 극적으로 성공하자 우리 집 앞 1층 풍경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평범한 사람들로 꽉 차 있었던 그곳이 이제는 특수경호원들로 꽉 찬 것이다. 아파트 주민들, 택배기사님, 경비 아저씨 등 모두 우리 아빠의 특수경호팀 일원이 되었다. 아빠, 저분은 일부러 택배기사로 변장하셨나봐. 정말 변장 완벽하다, 그치? 아빠는 껄껄껄 웃었다. 그렇게 우리 부녀는 자주 베란다 창문에 몸을 바싹 붙인 채 아래를 내려다보며 경호원들을 구경했다. 물론 그들은 자신이 세계 최고의 경호팀 일원이 된 걸 모른다. 그건 나와 아빠만 알고 있는 비밀이니까.